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정부가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서울 아파트 단지를 매입했습니다. 바로 칸타빌 수유 팰리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이 매입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커뮤니티에 욕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부동산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든 기사, 바로 LH에서 작년 12월 26일 날 칸타빌 수유 팰리스 36억 원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LH 예산 80억 원이 투입됐다고 했네요. 자, 근데 왜 부동산 커뮤니티의 참여자들은 화를 냈을까요?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요,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였어요. 전용 18에서 20제곱미터는 2억 1천에서 2억 5천, 전용 23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는 2억 3천에서 3억 3천까지 책정을 했습니다. 원룸이거든요. 전용 56에서 59는 7억 7천에서 8억 8천, 전용 66제곱미터는 9억, 그리고 전용 76에서 78제곱미터는 10억 2천에서 11억 4천까지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분양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왜 여기가 분양가가 이렇게 비쌌냐? 후분양 단지였어요. 자, 규제 지역에서는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데 이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받으려면은 선분양하는 단지여야 돼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이제 허그가 보증을 서주고 그에 따라서 집단 대출이 가능한 건데, 이런 후분양 단지는 허그의 보증서 자체가 필요 없다 보니까 니들 마음대로 분양가 측정해라. 그것이 이런 분양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당연히 흔행 결과는 참패했습니다. 2월 18일 날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는데 이때 216가구를 뽑았지만 1순위 무순위 접수에서 198가구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 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묻지마 청약 수요가 꽤 있었거든요. 와, 서울 분양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진짜 눈 딱 감고 무조건 청약하고 계약한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가구도 계약이 안 됐어요. 자, 근데 1차 무순위 접수 이후에 2차 무순위 접수가 그 다음 달에 있었는데 133가구로 뚝 떨어집니다. 궁금하죠? 그 다음에 3차 무순위 접수에서는 29가구로 줄어드는데 이때 전후로부터 이제 할인 분양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취득세 지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물량이 좀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1순위 무순위 접수 이후에 원룸형 타입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1순위 무순위 접수에서 원룸형이 77가구가 있었는데 2순위 2차 무순위 접수에서는 원룸형이 13가구로 줄어들었더라. 이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원룸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LH에 매각을 했구나, 뒤늦게 알려졌다는 거죠. 자, 매입 금액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36가구 원룸형을요 2억 1천에서 2억 6천 수준에 매입을 했습니다. 아까 전용 18에서 20제곱미터가 2억 1천에서 2억 5천, 전용 23에서 25제곱미터 분양가가 2억 3천에서 3억 3천인데 보니까 2억 1천에서 2억 6천, 언론 보도로는 최초 분양가보다 15% 낮은 시세로 매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요, 많은 분들이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신호탄?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본격적으로 사들이는 신호탄. 1월 7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정책을 먼저 지시를 했고요, 국토부가 LH를 통해서 미분양 주택 사들인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칸타빌 수유 팰리스 매입 소식이 전해진 거죠. 본격적인 미분양 주택 매입이 시작됐나? 이것을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단지가 매입 대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왜 시장에서 외면한 고분양 아파트를 세금으로 사주냐는 비난이 커졌던 거예요. 또 하나, 36채를 샀는데 왜 한 채 사는가 가격도 똑같은 것 같지? 이거 예산 낭비 같은데? 이런 비난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선호도가 크게 낮았던 둔촌주공 복도형 아파트 기억나시나요? 39타입, 49타입. 1순위 해당 지역 경쟁률이 1.04대 1, 1.55대 1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마 계약률도 여기서 다 깎아먹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LH가 다 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는 거죠. 자,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한 기사 볼게요. 세금 털어 미분양 아파트 사겠다는 정부, 예상반 민심의 화들짝. 일각에서는 건설사의 고분양가와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공기업이 떠안아주는 셈이라며 정부의 미분양 매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기사가 나왔죠. 대부분 커뮤니티도 이런 반응이었어요.
또한 벌써부터 이럴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있어요. 미분양 주택 수가 과거 정점의 3분의 1 수준인데 벌써 사준다고? 이것 사주기 이전에 시행사 자체적인 구조개혁이 우선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나서도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그때 사줘도 늦지 않는다는 주장이죠. 자, 일단 칸타빌 수유 팰리스 매입 과정 사실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LH가 칸타빌 수유 팰리스를 매입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이 없는 매입건이었습니다. LH의 서울 지역 기존 주택 매입 사업에 칸타빌 수유 팰리스 시행사가 참여를 했다는 거죠. 2022년 8월 4일 LH가 발표한 기존 주택 매입 공고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서울 지역은 2번 매입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1차 무순위 접수 이후에 총 공급 세대수 198가구 중에서 이 원룸형이 소화가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칸타빌 수유 팰리스 시행사가 1차 무순위 접수 이후에 원룸형의 분양을 포기하고 LH 사업 참여로 전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LH 2022년도 하반기 서울 지역 기존 주택 매입 공고를 보면요. 유형별 면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 일반 가구용이나 청년 기숙사용으로 아마 매입을 제한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요, 우선 매입 대상이었습니다. 원래 이 LH 매입 임대 사업 아무 주택이나 다 사는 게 아니라 건물 사용 승인일 기준 10년 이내 주택만 매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용 승인일 6개월 이내에 기존 임차인이 없는 신축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합니다. 칸타빌 수유 팰리스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매입 임대주택 사업할 때 건물을 통째로 다 사는데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 세대 규모가 50호 이상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도 매입이 가능했다는 거죠. 매입 가격은 어떻게 결정됐을까요? 매입 가격은요, 공사가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분양가 대비 15% 낮은 금액은요, 할인 분양했던 가격, 시행사가 할인 정책을 세웠을 때 그것으로 산 게 아니라 LH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해 보니까 야, 분양가에 좀 거품이 있네, 15% 낮은 금액으로 사줄게,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 시행사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미분양 매입 계획은요, 솔직히 이제 막 걸음마 단계예요. 대통령실에서 업무 지시가 들어갔고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 추진할 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좀 알아봐야 되니까 LH에 자료 요청한 상태예요. 업계의 기대감과 다르게, 언론들이 대서특필한 것과 다르게 이제 검토 단계라는 거죠. 근데 이 사업 규모는요,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정부에서 추진 의사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고, 또 하나 야당에서도요, 이와 관련된 필요성을 좀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공공주택 매입 후 임대 전환을 확대해야 된다고 밝혔죠. 그래서 정부, 국회가 미분양 주택에 따른 PF 대출 부실 방지와 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더라. 그래서 올해 매입 임대주택 예산이 6조 7천억 원, 3만 5천 원 규모 매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국회 동의 없이 1조 2천억 원을 더 늘릴 수 있지만 지금 추세로 보니까 아마 국회 동의 받아서 이 1조 2천억보다 더 큰 규모로 증액되고 사업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규모는 어디까지 포함할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2가지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매입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허그가 미분양 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 방식을 도입했었고, LH공사가 매입 임대주택 방식으로 주택을 이제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이 허그 방식을 더 선호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공정률 30% 이상부터 매입이 가능하고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시행사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공정률 30% 이상부터 매입을 하게 되면 전체 87.8%가 해당이 되는데, 준공 이후 매입주택만 매입을 하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요, 12.2%만 매입 대상이 포함되다 보니까 지금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무 매입 대상이 적은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이 LH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사업만 우선 고려 대상인데, 저는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분양 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국토부하고 기재부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PF 대출 보증을 15조 원 규모로 확대를 할게. 자금 이것으로 빌려줄 테니까 버텨.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사업자 규정 풀었거든. 임대사업자 하는 사람한테 이 미분양 주택을 팔아봐라. 물론 니들이 매력적인 분양가를 제시를 해야겠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자금을 동원해서 이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미분양 주택 해소에 이제 구원투수 역할을 할 임대사업자 제도 얼마 전에 개편 방안이 나왔잖아요. 근데 임대사업자를 왜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보유세 합산 배제,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하고 양도세 절감 효과를 위해서 이 임대사업자를 하는 거거든요. 전셋값도 거의 10년 가까이 못 오른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로 시세 차익을 얻을 때 이 시세 차익을 최대한 온전히 갖고 싶어 하는 게 임대사업자 등록의 목적인데, 원래는 이 임대사업자는 두 가지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일부 조건에 충족하게 되면은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있고요. 또 하나 굵직굵직한 혜택이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임대사업자용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8년 임대를 주면 50% 절감을 해주고요. 10년 임대를 놓으면 70% 절감을 해주는데, 이번에 정부 정책에서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빠진 채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임대사업자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봐도 이 임대사업자 할 이유가 지금은 많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미분양 주택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판매 조건부 주택 매입 방식 카드도 꺼내들 것이다. 이게 제 예상입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 회복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는 언제 반등할 수 있을까? 미분양 주택 숫자 자체가 줄어들어야 무엇인가 심리상 회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럼 미분양 주택은 어떨 때 줄어드나요? 그 지역 전세 가격이 치솟을 때 줄어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